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 of open bar. It's gonna be alright, gonna be alright. 반갑습니다. 끝자리 게임 원무대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 시간 이어서 유가증권 계산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는 계산형 부분은요, 내용들이 좀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 정 안 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어려운 것까지, 유가증권은 제가 정 안 되면 쉬운 것만 좀 풀어보고 넘어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설명을 다 들어보시고 소화가 되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되겠지만 정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넘어가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별표 표시된 1번 문제부터 해서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보유 현황은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기말 평가를 하는 경우에 올바른 분계를 물어봅니다. 자, 이 문제의 특이점은 A사, B사 각각의 주식이 뭐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크게 상관이 없는 이유가 이게 두 개 다 단기 매매 증권이기 때문에 요것들 한꺼번에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두 개를 합쳐 보시면 35만원입니다. 난 최초에 단기 매매 증권 35만원을 이직을 했었고요. 자, 기말의 공정가액 시세를 보십시오. 보시면 4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가격의 차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7만원이 평가이익이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답은 쉽게 2번 체크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증권도 세 가지로 나누지만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회사가 다르더라도 같은 카테고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쳐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것도 평가라는 말이 보이시죠? 평가라는 말이 나오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둘 다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액면가액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내가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가액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만, 상대방 주식을 사올 때는요, 액면가액은 전혀 필요 없습니다. 뭐냐, 최초 취득가액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12만원에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정가액 보이시죠? 이게 이제 기말 공정가액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우선은 합쳐보시면 11만 5천원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가격이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는가 보시면은 5천원만큼이 이렇게 손실이 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찾으실 때는 평가 손실 5천원인 2번이 답이다. 이런 식으로 1, 2번 문제는 지금 해보니까 하실만 하시죠? 그러시면 3번 문제까지 여러분이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요 문제 정도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지금 이 요령대로 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고, 자, 이제 4번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의 내역이다. 그리고 단기말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단기 매매 증권, 그리고 영업의 수익은 얼마인가를 물어봤죠. 자,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좀 종합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먼저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아는 재무상태표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겠고, 영업의 수익은 수익 계정이다 보니까 이제 손익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그런 거 상식 정리하고요. 이제 날짜별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뭐 여러 가지 푸는 방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분계를 통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월 23일부터 갑니다. 보통주 100주이고요. 1000만원에 취득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남의 주식을 샀기 때문에
단기 매매증권 1000만원 차변을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뭘 줬다라는 말이 안 적혀있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에서 사실은 대변에 뭐가 나왔는지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단기 매매증권의 변동과 그 다음에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게 얼마가 있을까를 보자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서 우선 분계는 현금은 대변에 있는 현금은 제가 임의로 했습니다. 자, 7월 1일입니다. 중간 배당금 5만원을 배당금을 수령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 보통 배당금도 현금으로 받겠죠. 그래서 차변에 5만원이라고 적으시면 되고, 자, 대변이 이제 중요한데, 배당금을 받았을 때는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계정을 잡아주시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12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주당 11만원으로 평가된다라고 하죠. 기말이니까 뭐 평가를 하겠죠. 곱하기 해서 100주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얼마가 되느냐 라고 했을 때 1100만원이 되겠죠. 자, 아셔야 될 거는 요 위에 최초에 우리는 1000만원에 취득을 했었고요. 이 금액이 1100만원이 됐다라는 말은 평가이익이 뭐 100만원이 됐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에 따라서 분계를 해보시면 평가이익이니까 단기 매매증권이 그만큼 늘어났다. 100만원만큼 늘어났다라고 적으시면 되겠고, 대변입니다. 단기 매매증권 평가, 그 다음에 이익입니다. 그리고 100만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요까지가 이제 분계인데요.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면 일단 단기 매매증권에 대한 것부터, 얘가 이제 얼마일까를 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 요 부분이죠. 처음에 우리는 1000만원 주고 샀었고요. 1번이라고 계속 적어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평가를 해가지고 100만원을 더 높였었죠. 그러니까 1번들만 지금 한번 보시면 1000만원에 100만원이 높아졌으니까 1100만원인 이 부분이 우선은 답이 되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영업의 수익을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2번으로 잡을게요. 5월 23일 분기에서는 영업의 수익에 해당되는 건 없지만요. 자, 7월 1일에 이 부분이 문제인 거죠. 여기 있었어요. 배당금 수익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리고 우리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도 영업의 수익이라는 거 아까 전에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친 105만원 답은 1번 이런 식으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조금 문제의 길이가 길어지고 있죠. 한번 이해해 보시고 각각의 계정이 어디에 속하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생각난 김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페이지 516페이지에 보시면 계정 과목 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게 보시면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모든 계정 과목들을 제가 정리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번씩 헷갈리시면 계정 과목 표를 한번 좀 참고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요 프로그램에서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을 띄우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F를 하신 다음에 아까 보셨던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보시는 방법도 있어요. 지금 905번 돼 있고 영업의 수익 안에 소속된다 돼 있잖아요. 그죠? 왼쪽에 여기 보셔도 905번은 영업의 수익 소속으로 돼 있고, 프로그램으로 찾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 책 페이지를 516페이지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브록 부분을 한번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의 현황이 다음과 같다. 적절한 회계처리인데 기말입니다. 시점이 기말 시점이고요. 자, 보면 단기 보유 목적이 주식이 하나가 있고 장기 투자 목적이 있습니다. 뭐 두 가지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는 단기 매매 증권이고 하나는 만기 보유 증권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만기 보유 목적이란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줄은 단기 매매 증권이고요. 두 번째 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이 문제는 두 개를 이제 좀 각각 보셔야 됩니다. 자, 밑에 빈칸에다가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것부터 보면 취득원가가 100만원에서 시작하죠. 그리고 가격이 좀 오릅니다. 이렇게 얼마로 올랐다? 120으로 올랐죠. 이게 이제 변화점이고요. 그 다음 매도 가능 증권도 봅시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은 900만원을 주고 샀고 얘는 이제 반대로 떨어졌네요. 850만원.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전부 다 단기 매매 증권이거나 매도 가능 증권, 그러니까 그랬으면 한꺼번에 합쳐서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이 문제는 이제 합치면 안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부분만큼 올랐죠? 네, 올랐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시다시피 요만큼 떨어졌죠. 자, 그리고 계정 과목으로 치면 단기 매매 증권이 평가해보니까 올랐으면 이익이다 라고 잡으시고 금액은 20만원 잡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같은 경우는 매도 가능 증권을 평가해보니까 줄었죠. 그러면 손실 하시고 금액은 50만원 되겠네요.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찾으시면 돼요. 여러분, 평가 이익이면은 수익 계정이니까 대변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보이시죠?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평가 손실은 차변 계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서 평가 손실을 찾으시고 매도 가능 증권 이런 식으로. 답은 2번입니다. 됐죠? 분계가 뭐 보기가 뭐 조금 뭔가 많아서 뭐지 할 수도 있지만 그래 헷갈릴 만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이런 거 당황하지 마시고 최대한 직관적으로 푸세요. 문제는. 자, 이제 7번 하겠습니다.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거 나 제일 뒤에다가 제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넣으려 하다가 그냥 이제 요 문제 유가증권 카테고리에서 그냥 풀어볼게요. 이거 할 때는 항상 연도와 날짜만 좀 잘 봐주세요. 7번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유가증권 거래로 인해서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다. 자, 이 말은 단기 손익이란 말은 단기 순이익이거나 단기 순손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뭐 그런 이야기거든요. 수익 같은 경우는요, 수익 계정들은 보통 더해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비용 계정들은 보통 마이너스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근데 이제 요것들의 효과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시점 나오네요. 2월 5일날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하였다.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까지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현금으로 결제하였다. 끊고요. 다음날 두 번째 시점 나왔고요. 두 번째 시점에는 600주를 처분하고 있네요. 처분하였다 까지 나왔습니다. 요거는 분계를 좀 적겠습니다. 먼저 2월 5일 거부터 해봅시다. 2월 5일 단기 매매 증권 샀고요. 그리고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대변을 적어 볼게요. 근데 수수료 비용이 동시에 나갔죠. 그럼 수수료 비용 적겠습니다. 이거 왜 적는지 아시겠나요? 왜 안 합치지? 기억나세요? 단기 매매 증권만 이렇게 처리한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현금은 10500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체크하셔야 될 거는 요 수수료 비용은 900번대라는 사실. 이거 체크해야지.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니까 2월 6일 분계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처음에 우리가 몇 주를 샀냐 하면 1000주를 샀죠. 그 중에 600주를 팝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할 때 좀 머리 아플 건데,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을 일단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당 우리가 10,000원에 샀던 거를 600주만 판다 치면 여기다 600주 곱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600만원이 나오고요. 그럼 우리는 일단 단기 매매 증권을 600만원어치 없애줍니다. 됐죠? 그 다음에 현금을 받았겠죠. 현금 받았고, 여기 보시다시피 11,000원에 예, 처분했죠. 여기 600주를 곱해볼게요. 그러면 660만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현금 660만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 예, 대변해 보시면은 지금 60만원이 비죠. 요 부분이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60만원.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보세요. 단기 손익이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란 뜻이죠. 올해의 손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자,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까 제가 수익과 비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2월 5일 분기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수익이나 비용 계정을 찾아보시면 여기 수수료 비용 50만원이 확인이 되실 거고, 그 다음 2월 6일 분기에서 수익과 비용을 찾아보시면 여기 있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60만원이 보일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효과가 동시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 비용이고 하나는 이익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익이 지금 좀 더 크죠. 그래서 두 개를 네팅을 해보시면 10만원이 이익이 생겼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7번은 이렇게 푸시고요. 이제 바로 10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번을 풀어볼게요. 나머지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는 아까와 다르게 매도 가능 증권이 나오고 매각 사건입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또 더 어려워지니까 한번 찬찬히 차근차근 한번 들어봅시다. 자, 우선 시점이 전기라고 하고요.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점, 전기 말에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8월 1일에 전부 매각을 합니다. 이제 세 개의 그 시점이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우선 전기, 여기 전기 7월 1일이고요. 7월 1일입니다. 그리고 500만원의 매도 가능 증권을 취득을 했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전기 말이 되었고요. 이때 평가이익이 50만원이라고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를 평가이익이 50만원이 났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평가이익 50만원이 났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때의 숫자는 550만원이다 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점을 찍어서 헷갈리시겠지만 이것도 점이에요. 이거는 점들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550만원의 평가이익이 났다. 그쵸? 550만원으로 이제 평가가 된 거죠. 자, 그리고 더 올라가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처분 시점에 이렇게 600만원이 됩니다. 600에 판 거죠. 시세가 600에 팔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왜 적어드리냐면요, 지금 일단 매도 가능 증권 하고 있죠. 제가 이거 비교 목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일 때 먼저 좀 해드릴게요. 이게 두 개를 항상 비교하시면서 보시는 게 좀 더 낫거든요. 직관적이고. 그래서 요거를 좀 비교하는 형식으로 해서 지금 이 케이스에 맞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어떻게 하며, 그 다음에 요 단기 매매 증권 이야기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매도 가능 증권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이건 좀 차근차근 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가이익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이만큼 올랐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얘는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이고 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었다는 거죠. 그거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의 차이 말입니다. 우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은 단기 손익 항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얘는 수익 계정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했던 게 지금 온전하게 기억이 되신 상태에서 와야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아까 뭐였냐면 자본 항목이었다라고 돼 있었어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소속이고. 그 기억 안 나시면 지금 끊고 잠깐 앞에 가서 듣고 다시 그 익히고 외우고 와서 들어야 돼요. 그냥 듣고 있으면 지금 이해가 전혀 안 되거든요. 앞에 거 딱 기억을 하고 계셔야 지금 이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처분 시점 보세요. 저희 이때 이제 처분을 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부터 합니다. 얘는 요만큼 550만원에서 600만원만큼의 차이만큼의 처분 이익이 나는 거죠. 처분 이익이 납니다. 처분 이익 해가지고 50만원만큼 났다라고 하면 뭐 직관적이죠. 지금 제일 마지막 가격에서 이만큼 차이가 났으니까 뭐 처분 이익 났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뭡니까? 얘도 단기 손익 항목이었다는 거 기억나시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은 단기 손익 항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대충 보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매도 가능 증권이 좀 문제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보세요. 먼저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 이렇게 평가하는 시점에 인식이 되었었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조금 빗금을 그려놓고 이야기할게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계정 자체가 자본입니다. 그죠? 요것 때문에 뭐가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자, 단기 매매 증권 평가이익은 그냥 수익 계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딱 지나버리면 이제 요건 다 뭐 끝. 요일은 끝이야. 비용으로 떨구고 그냥 제로 베이스로 해갖고 다시 새해를 맞이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12월 말에 지금 보시다시피 평가를 했지만 자본에 포함이 돼가지고 남아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처분 시점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자본에 남아있는 얘를 먼저 없애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는 평가이익을 올라가는 이 평가이익을 인식을 1번으로 했었지만 이제 두 번째로 뭐부터 하셔야 되냐면 요 평가이익 요만큼 있죠. 평가이익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자본에 남아있던 평가이익을 제거를 해 주셔야 돼요. 50만원만큼요. 그런 다음에 처분 손익을 어떻게 요만큼을 처분 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이게 매도 가능 증권이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액도 100만원이 되는 거죠. 처분이익이 이렇게 서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과 단기 매매 증권의 차이거든요.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고 무슨 말하는지 한번 다시 인지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처분이익을 이제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드린다고 이제 그림을 그렸지만 처분이익만 딱 계산할 때는 단기 매매 증권은 제일 마지막에 평가한 금액인 550만원과 처분할 때의 금액을 비교하시면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을 계산할 수 있고요. 지금 처분 손실이나 처분 이익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은 무조건 취득원가와 처분 시점의 금액입니다. 그 두 개를 비교를 하시면 기본적으로 처분 이익이나 처분 손실에 대한 계산이 가능하십니다. 이건 그냥 팁이었어요. 자, 지금 1차적으로 이해해 보시고 안 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또 한번 제가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이제 10번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자, 10번에서는 단기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했고요. 네, 단기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은 단기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자, 보시다시피 요 부분이죠. 지금 우리 매도 가능 증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일단 봐주셔야 되겠네요. 왜냐면 왼쪽 부분은 전기, 작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요 부분만 일단 봐주십시오. 자, 그래서 봐주시면은, 자, 평가 이익, 이거 자본이라는 거 아시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이만큼 줄었다 했죠. 그러니까 기말 자본 하나씩 찝어 볼게요. 보기 보면서. 자, 1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기말 자본이 50만원 증가한다 라고 합니다. 그럼 자본이 50만원 증가하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요 부분만 보면 자본 감소인데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요 부분만 보면 우선은 자본이 50만원만큼 감소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처분이익 보세요. 이거 수익 계정이잖아요. 처분이익이 100만원 났다라는 말은 이건 이제 이익에 이만큼의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고, 이익에 영향을 미친 거는 자본에도 그 금액만큼 영향을 미친다더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개를 합친 50만원이 증가한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더라. 이렇게 가야 돼요. 이거 어려운 거 맞아요. 지금 이해를 최대한 해보시고 아니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보기, 기말 자본잉여금이 50만원 증가한다,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요 보기에 보셨을 때는 기말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 계정은 자, 어디에도 없어요. 이 두 개 다 자본잉여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이 평가이익은 오히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소시키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서 2번은 알 수 없다예요. 2번은 이제 숫자 자체를 알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에 이익이란 말 보이시죠? 이게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죠. 100만원에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왜냐면 요 처분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처분이익 때문에 100만원 증가한다 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기말이익잉여금 보이시죠? 얘도 여러분, 기말이익잉여금 얘도 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100만원. 왜요? 이익잉여금 뭔데요, 도대체? 여러분, 이익잉여금은요, 이익이 났을 때, 여기 보이시죠? 이익이 났을 때 제가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익이 딱 생기면 자본 중에서도, 자본 5가지 카테고리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 5가지 중에서도 이익잉여금에 넣습니다. 이거 일단 지우고, 자본의 5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자, 자본의 5가지 카테고리 중에서 이익잉여금을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익잉여금이 올라간다라는 말도 맞고, 자본 자체가 올라간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10분 문제 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하긴 했습니다만, 요거는 뭐 중요한 거라서, 요만큼 좀 할애를 했고요. 이제 11번, 12번 풀어봅시다. 얘네들도 뭐 다 쉽고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뭐 찬찬히 하나씩 풀어봅시다. 자, 11번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하고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씩 읽어가 봅시다. 먼저 2017년 1월 16일이라는 시점 하나 나왔고요. 이것도 이제 취득을 했네요. 그 다음에 수수료까지 이야기하네요. 뭐 수수료도 취득 관련이니까 여기까지 일단 끊고, 그리고 다음날 1월 17일에 주식을 50주 보시다시피 반을 팔았고요.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도 날짜별로 해서 우리가 분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월 16일입니다. 1월 16일
그리고 요거 계산을 먼저 해보시면 100주 곱하기 여기 10,000원이잖아요. 예, 그래서 100만원, 일단은 100만원을 취득했구나가 되는데, 자, 보시다시피 수수료 비용 취득할 때 2만원이 더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적으시고, 자, 이거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102만원이라고 적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걸 현금 지급하였다. 현금 적으시고, 요렇게 일단 가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17일. 자, 여기서 50주만 판다라고 하면 100주 중에 50주니까 반을 파는 거죠. 자, 그러면 요 위에 보세요. 요의 반 혹은 100주로 나눈 다음에 곱하기 50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대변에다가는 매도 가능 증권이라고 적으시고, 매도 가능 증권을 적으시고, 이게 이제 반이니까 51만원 팔았다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현금 처분 가격이 나오는데, 자, 50주를 주당 9,000원이라고 하죠. 그러면 현금을 받았는데 9545 45만원 받은 거예요. 그럼 나는 뭐야? 손실이야, 이득이야? 손실이죠. 그래서 차대를 비교하셔서 6만원 차이가 나죠. 오케이, 6만원 차이 나고 나는 손실입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을 처분하다 보니 손실이 났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를 다시 보시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냐면 단기 손익에 미친 영향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단기 손익에는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만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었고, 자, 그럼 여기서 분계만 볼게요. 분계해 보시면 1월 16일에는 수익 비용 계정이 하나도 안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1월 17일 분계를 보시면 여기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손실. 그러니까 이익한테는 요만큼 감소하는 효과를 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1번의 답은 3번이고요. 자, 이제 유가증권의 마지막 문제 부분을 일단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증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저는 이건 좀 옛날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아까 앞에 풀었던 문제와도 조금 관련이 있어가지고, 자, 날짜 시점이 이렇게 나오니까 시점 보시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5월 5일 현재의 주식수 그리고 한 주당 금액을 계산해라. 좀 특이하죠? 자, 그래서 요 순서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8월 5일 이렇게 시점이 나오고 100주를, 자, 요거는 이제 100주 이렇게 적고 주당 만원에 취득하였다. 여러분, 액면가액은 제가 중요하지 않다 했어요. 취득할 때는요, 내가 팔 때,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액면가액을 뭐 기준으로 해야 되는 작업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취득하는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100만원, 총 100만원이죠. 여기까지 됐죠.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 증권이고. 자, 그 다음 주당 공정가치라는 말 나오죠. 주당 공정가치가 시세가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럼 100주는 그대로 오고요. 그 다음에 주당 공정가치가 7,700이 됐죠. 그러면 가치가 이제 확 줄어들어 버렸네요. 77만원짜리. 나는 주식을 77만원어치 들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 다음 2013년 5월 5일에 무상이란 단어 보이시죠? 무상으로 주식 10주를 수령하였다. 이 무상과 관련돼서 아까 앞에 나왔었던 말이 있었는데, 위에 말문제 중에서 있었거든요. 그거 잠깐만 찾아보고 우리 참고해서 보도록 합시다. 근데 아까 우리 16번 문제에서 보셨는데요, 유가증권 무상 보이시죠? 요때 이야기가 계산 문제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같이 기억을 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유가증권은 무상으로 공짜로 주식을 받으면 아까 답을 어떻게 했냐면 장부가액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총 가격 손대지 말고 수량만 바꾸는 거예요. 수량을 바꾸면 단가는 당연히 이제 총 가격이 있기 때문에 뭐 수량 곱하기 단가잖아요. 그래서 단가는 자동으로 또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총 장부 가격은 손대지 마라. 대신에 수량만 바꿔라.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계산 문제로 나온 게 바로 자, 지금 12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따른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전체 가격은 그대로 쓰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수량만 110주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얼마를 곱해야 77만 원이 될까? 이렇게 해서 계산을 좀 해주셔야 되고, 자, 그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얘는 이제 한 주당 7,000원이 계산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답은 110주에 7,000원에서 3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번 회차는 유가증권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세무 이급 문제는 전산회계 1급이 완강된 이후에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고,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네, 다음 시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y now, honey, I've been driving around in my car looking for some kind